자, 그러면은 마지막 대망의 순서인 실전 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실전 투자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런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이거를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그 퀀터스로 이제 전략을 만들고 그 전략을 가지고 퀀터스가 자동 매매까지 해주는 거에 가야 되는데, 처음 이걸 세팅하는 게 확실히 좀 번거롭습니다. 매뉴얼을 일단 차례차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일단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여기에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대한민국 증권사 중에서 우선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같이 하는 겁니다. 한국투자증권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계좌를 일단 개설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이 계좌를 만들었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API 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요 그대로 요 매뉴얼이 있는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 쪽에 클릭하시고 오픈 AI 클릭하시고 여기 KIS 디벨로퍼 클릭한 다음에 KIS 디벨로퍼 서비스 신청하기, 이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신청할 때 무조건 실전 투자 계좌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APP 키랑 APP 시크릿 그리고 고객 아이디, 요 세 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얻다가 메모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퀀터스에서 계좌 등록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요 스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든다. 그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고객 아이디, 앱키 그리고 앱 시크릿 요거를 확보한다. 그리고 절대로 요 앱키랑 앱 시크릿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안 되는 겁니다. 퀀터스한테만 이게 주시는 건데, 퀀터스도 거래만 할 수 있어요. 사고 파는 거는 가능한데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딴 데로 보내는 거는 불가합니다.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있으나, 그래서 그 사고 파는 행위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근데 우리가 그 돈을 빼가지고 딴 계좌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퀀터스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몇 개 받아왔어요, 이미.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만드시고 그 앱키랑 앱시크릿 다 받았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여기 계좌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위 내용을 다 숙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앱키, 앱시크릿 계좌번호, HTS 이런 거 절대로 제3자한테 노출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거 노출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의한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계좌 별명을 뭐 예를 들면 뭐 샘플 계좌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디는 요걸로 하고 계좌 번호는 요걸로 하고 요게 앱키고 밑에가 앱시크릿 키다 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눌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계좌 정보가 완료되었다고 하네. 자, 그러면은 계좌 정보에 보면은 여기 샘플 계좌가 한 거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전 투자로 넘어가는 건데요. 실전 투자 버튼을 누르면은 자, 보면 이 샘플 계좌라는 게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전략을 이미 하나 만들어 놨고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예시 전략 중에 하나를 뭔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한국 성장 가치 전략 이런 전략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전략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 전략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백테스트를 해보고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투자했던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거 만들고 나 이 전략을 쓰겠소 라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투자 금액을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만 하고 싶어 하면 1,000만 원 입력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계좌 총액 이렇게 딱 눌러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계좌에 있는 돈 전체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통합 증거금은요, 그냥 허용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합 증거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국 계좌와 한국 계좌에 이제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원화 달러를 구분하지 말고 통으로 투자한다라는 건데, 보면 여기서 환율 변동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워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정책에 따라서 관전수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죠. 이게 그 통합 증거금하고 예를 들면 한국 계좌 50%, 미국
미국 계좌 50%를 투자를 한다 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 있을 경우에는요, 한국 계좌가 좀 이제 만약에 올라가고 미국 계좌가 떨어졌을 경우는 한국의 계좌에 있는 걸 일정 팔아가지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미국 계좌로 넘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또 매번 바뀌잖아요.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할 때 여기서 팔고 저쪽 환율로 바꿔서 사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 환전화 미수 발생 시 연 10% 연체 이자가 한국투자증권으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다 숙지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사실 전략을 만들 때 내가 이미 이게 월별인지 분기인지 반기 리밸런싱이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커스텀 주기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치면은 내가 이제 직접 리밸런싱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월별, 분기별, 반기별 매년. 월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가 그 리밸런싱 하는 날을 설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매월 10일 날 그 리밸런싱을 하겠다. 또는 나는 그 말일 뭐 8일 전에 또는 이제 월 말일에 리밸런싱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직접 리밸런싱 하는 날을 설치해 놓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리밸런싱을 월 말이나 월 초에 하기 때문에 그때 사실 돈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상한 날, 이러면은 매월 7일, 8일, 뭐 11일 이때 리밸런싱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하면요, 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3월, 여기 뭐 7월, 9월, 뭐 11월 이런 식으로도 리밸런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를 들면 나 5일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반기별로 하면은 뭐 그 상반기에는 3월, 뭐 하반기에는 10월,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14일날 하겠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연별 리밸런싱의 경우에는 뭐 나는 매년 뭐 6월 뭐 4일날 하겠소 이렇게 그냥 커스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전략 설정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스텀 리밸런싱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시작일이 언제인가 이런 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이게 자동 매매를 할 때 우리는 보통 티워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한 방에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티워업으로 해서 뭐 390분이 이게 하루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한 6시간 반 정도 열려 있거든요.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5분에 한 번씩 주문을 낸다. 그래서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 주문이 체결 안 될 경우에는 5분에 다시 주문을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5분 만에 주문을 낸다. 저 같은 경우에는 390분이 아니라 그걸 한 5 정도를 곱한 1950분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일 연속으로 5분에 한 번씩 주문이 된다. 그게 체결될 때까지. 이렇게 저는 이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일 투자 금액 한도, 예를 들면 5일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날에 100%다 매수되는 거 원하는지, 그럼 100% 세워놓고, 아니면 진짜로 하루하루 뭐 최대 뭐 30%만 매수하라. 그래가지고, 그럼 4일에서 5일 정도 걸쳐가지고 포지션을 들어가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는 100%로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후 시간의 주문에는 허용하냐 비허용하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비허용이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피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냐면요, 보통 종가에 내가 살 종목을 다 뽑아 놓은 다음에 다음날에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월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내가 살 종목들을 다 뽑아 놨어. 그럼 화요일날 오전부터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슬리피지를 예를 들면 2.5% 해놓으면은 전날에 종가가 10,000원인 종목을 우리는 플러스 2.5% 1250원까지는 산다. 근데 그거보다 예를 들면은 얘가 갭 상승을 해가지고 1,400원, 1,500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안 사게 됩니다. 그럼 얘는 주문을 계속 1,250원에 계속 내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가격이 1,250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수가 들어가겠죠. 종가가 10,000원인데 얘가 지금 갭 상승해가지고 1,500원, 11,000원으로 가가지고 계속 거기 머문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 주식을 아마 그 다음날에 매수를 못 할 겁니다. 그러면 갭 상승해가지고 얘가 11,00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는 11,000원에서 2.5% 상승까지는 매수가 들어가고, 그거보다 또 한 번 갭 상승했다가 보면 매수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슬리피지 허용 범위라는 거는 이제 또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또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종가가 10,000원인데 얘가 예를 들면은 진짜 뭐 10% 20% 뛰었어요. 그러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야, 얘 상승하니까 다음날은 또 가겠네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20%를 입력해 두면은 오히려 얘가 전날 종가 대비 20% 이상 점프했을 때는 그때는 또 매수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보통 0으로 놓고요. 여기 저는 슬리피지를 보통 0.5% 요 정도로 되게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종가가 10,000원이면은 난 얘
얘를 1050원까지는 사는데 1050원보다 비싸지만 안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투자 예약을 완료하면은 자 여기서 여기 워닝이 또 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 이제 미수금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차등 증거금율이 신청됐을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변경 신청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자산군이 포함될 때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 해외 거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해외 거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은 미국 쪽 계좌에서 매수가 안 들어갈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만약에 해외 ETP는 ETF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략에 스파이라든지 QQQ 같은 미국 ETF 상품을 넣었을 때는 여기도 한번 들어가가지고 거래 신청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스파이나 QQQ 이런 게 안 사질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파생상품 ETF,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인버스 레버리지 또는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을 살 경우에도 여기 거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거래 신청하기 전에 1시간 정도 동영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해놓고 나야지만 제대로 계좌가 자동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꼭 처음에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가서 하셔야 되지 이거를 안 하시면은 계좌가 제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했다고 치고 이제 네 오케이 누르면은 또 한번 워닝이 나옵니다. 아주 큰 워닝이죠. 자 그래서 위 내용 숙지했다라고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용 약관에 동의하라고 해요. 동의합니다 라고 누르고 오케이 그러면은 8월 14일부터 이 전략으로 자동 매매가 시작됩니다. 하겠습니까? 하면은 네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로 8월 14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전략을 취소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하면요. 그럼 이제 전체 수정하기를 누르면은 이 전략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는 이 전략을 쓰고 싶어 하면 이 전략을 눌러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 수정 완료라고 했어요. 또는 이제 이 전략을 아예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 가가지고 나 투자 안 할 거야 자동 매매 안 할 거야 하면 취소를 눌러버리면 됩니다. 취소를 하면 여기 나오죠. 예를 들면 내가 전략에 들어갔어. 그래서 얘가 다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전략을 취소해버리면은 얘가 매도는 안 하고 내가 사놓은 종목을 그대로 냅두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그거를 손매매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은 투자 예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그 자동 매매의 플로우예요. 그 한마디로 내가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략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내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저장한 그 전략을 투자하는 식으로 가는 게 업무 플로우입니다. 매뉴얼에 들어가서 내가 혹시 까먹은 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간 거 파생상품 ETF 거래 신청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등 파생상품 포함된 ETF 실전 투자로 거래하시고 있는 꼭 신청해 주세요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이런 교육을 이제 1시간 동안 받아야 되고 이게 유료입니다. 근데 이거는 헌터스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할 때는 꼭 이 교육을 들으세요 가지고 이 몇천 원 하는데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 교수 이수 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증권사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과정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뭘 해야 되는 건지 한국투자증권에 이거 PC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 이수 번호를 결국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게 다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산군 및 해외 거래 신청. 이거는 좀 더 쉬워요. 미국에서 주식과 ETF를 사고 팔고 싶습니다라는 거를 한국투자증권에 신청하는 건데 그것도 PC로 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을 완료하면은 비로소 퀀터스도 미국 주식과 ETF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해외 ETP 이거는 해외 주식이 아니라 뭐 QQQ나 스파이 같은 미국 ETF를 또는 이제 뭐 중국 뭐 일본 ETF를 사고 팔 때는 꼭 이것도 한번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 서비스, 고객 서비스, 해외 ETP 거래 신청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헌터스가 맞는 게 아닙니다. 한국 법이에요.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는 한번 신청을 해야 된다. 해외 ETF를 거래할 때도 한번 신청해야 된다. 레버리지 인버스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한번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통합증거금도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4개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했다고 치고 자 이거를 다 해야지 헌터스를 fully utilize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신이 한국 주식 전략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해외를 같이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자산 배분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금률 변경 신청 방법. 종목별 차등 증거금률을 신청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수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실전 투자를 들어가면은 혹시 내가 빼먹은 거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투자할 전략을 선택한다. 그치? 내가 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해야죠.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자세히 한번 글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추출은 얘가 투자 날이 임박해 놓으면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추출해 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이게 보면은 포트폴리오 추출이 당일 종가 기준으로 20일부터 일괄 진행된다. 그러니까 8월 14일이면은 8월 13일 20시에 보내주겠죠, 저한테. 이것들을 미국 전략의 경우 17시에 보내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내가 내일부터 이 종목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봐가지고 뭔가 이상하고 에러가 있으면은 전략을 가서 취소하거나 이제 중단하기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갔어요. 8월 14일날 매수가 다 완료됐다고 하면은 펀터 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가, 지금까지 수익률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별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 얘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전략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얘가 알아서 한 달에 한번 내가 지시한 그날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 전략이면은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하고 밴드 리밸런싱 경우에는 밴드가 벗어났을 경우에 그날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가 전략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냅두는 한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이 전략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전략을 변경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펀터스 자동 매매이고요. 보시다시피 왼쪽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저거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